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의 문제. 자,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뭐 하면서 수업을 이걸 듣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밥을 먹으면서 듣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잠자기 전에 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화장실에 앉아서 일 보면서 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문제는 어제 예고했던 대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시 한번 좀 어제 했던 거하고 오늘 거하고 좀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보호 지원을 받는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여성가족부 장관 정도 한 번 정도만 그냥 훑어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조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확인만 그냥 하시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언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가 보세요. 착취에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가 착취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면 인신매매 등을 한 자의 범죄는 성립 안 하는 겁니까? 동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인신매매는. 그렇기 때문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됐죠? 맞습니다. 아시겠죠? 걔가 착취를 당한 사람이 동의해도 범죄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과정에서 피해자가 행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신매매를 한 가해자가 있겠죠.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신매매를 당한 그 피해자가 인신매매 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여기 어디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우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부분 보셨죠? 뭐가 있었냐면 이거였죠. 자, A라는 사람이 불특정의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을 받고. 그러면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으면, 근데 문제는 A가 B라는 업주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A가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성매매를 했어.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인신매매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매매 피해자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에서는요,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뭐 하지 아니한다? 처벌하지 아니한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여기하고 헷갈리지 말아요. 여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데, 여기는 그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행한 범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답니다.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면제한다가 아니고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알아두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우리 경찰이 그러면 인신매매 피해 사실 신고를 접수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장이나 수사기관장은 서로 동행해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자,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어디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동학대 일어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우리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시청이나 구청에 누가 있냐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이거 배우셨잖아요.
이 사람은 경찰은 아니고 공무원이야. 일반 공무원. 그러면 경찰은 빨리 출동하고 이 사람 출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이 먼저 신고받으면 이쪽에다가 같이 좀 갑시다 동행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행 요청할 수 있어. 요청을 받은 우리 수사기관장이나 이쪽 장들은요 서로 동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배웠잖아요. 똑같아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는 인신매매니까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장이라 그래요. 됐죠? 그럼 서로 동행해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을 받은 그쪽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장이나 수사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니까 같이. 됐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가 이 아동학대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리해 보면 기역 니은은 맞습니다. 특히 이 니은 지문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디귿은 감경하다 면제할 수 있다다. 그리고 동행하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위에 2개가 맞고 2개가 틀렸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사경찰. 물론 제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문제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문제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이제 이 문제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복습할게. 마약. 마약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금 못 냈거든요. 마약은. 특히나 여러분들 향정신성약품에 뭐 LSD부터 GHB 쭉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특히나 그 부분은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가 마약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시사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은 꼭 오늘 한번 제 말 들으시고 한번 꼭 확인해 가시고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경찰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요, 바로 경비경찰 들어갑니다. 경비경찰 중에서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을 들어갈 거니까 그때 꼭 문제 빼지 말고 무조건 꼭 하루하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